부모님 이혼 후에 아빠 쪽을 따라가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된 무렵 친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친엄마와 가끔씩 왕래하면서 지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엄마는 제 앞에서 친아빠에 대해 험담을 한다거나 전 시댁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하십니다. 이게 듣고 있자고 하니 엄마에겐 내가 상처를 상기시키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자꾸 속상해져요. 저 계속 이렇게 엄마와 왕래하면서 지내도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일단 만나볼까요? 만나고 얘기를 바로? 네. 해볼까요? 사연의 주인공분. 여기 앞에 계시네요. 바로 앞에 계셨군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셔서 조금 힘드신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동안 지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쯤에 네. 이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큰고모네 이모네 집에서도 생활을 했던 적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빠 품으로 갔는데 저희 아빠가 좀 노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셔가지고 이제 제가 좀 방치가 심하게 됐었어요. 집안에 혼자. 그러셨구나. 네. 아버님은 이제 밤새서 집에 들어오시고 만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고 이러시다 네네. 보니까 혼자 컸구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느 날 소위 말하는 계모 식구와의 생활도 또 세월만. 시작이 네네. 됐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동생도 입학을 해야 되고 네. 동생도. 그래가지고 계모 식구들하고 사이에서 제가 이제 동생을 의도치 않게 이제 저도 힘든 상황에서 동생까지 네. 케어를 하고 그 어린 나이. 부모 역할도 해주고 그냥 거의 자식 키우듯이 내 부모 아이고. 입장에서 동생까지 케어를 하게 됐었고 그 생활을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계속 했었어요. 네. 어린이가 어린이를 케어했네요. 그러네. 근데 또 아들을 데리고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동생하고 이제 도피식으로 할머니 집으로 항상 주말마다 놀러를 갔었어요. 근데 갔다 오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용돈을 이렇게 주시면 네. 받아오는 걸 아니까 좀 돈을 내놔라 이러면은 이제 뭐 격투기도 좀 하고 네, 그러기도 하고 이상한 애들이네. 나중에는 이제 동생한테까지 이제 손찌검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못됐다.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너 그냥 내 집에서 나가라. 너 애들한테 더 이상 있지 말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생활이 끝났었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잘 됐다. 그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쯤에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닿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연락 끊기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이부 동생이 2명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남동생 둘이 그러면 가정을 거기서 이루시고. 꼴이셨군요. 네네네. 새아빠도 계시고. 네네네. 저도 힘드네. 첫 만나는 날도 엄마가 너 그동안 고생했구나. 어떻게 지냈니? 어떤 일들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이부 동생 2명이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자리 잡고 하시는 동안에 살짝 방치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속상하다고 우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힘든데 또 힘든 얘기를. 자식이 있는 만큼 더 고달프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나름 너무 힘들게 지냈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이제 네. 새로운 좋은 가족 나한테도 만나서.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그치. 드디어 다가오는구나. 그토록 약간 갈망했었던 그 존재를 이제 만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뭐 너희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뭐 너희 집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었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휴,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지. 네, 많이 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힘들으셨을 텐데. 네, 맞아요. 이제야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맞아요. 더 힘든 얘기를 듣고 있으니 맞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고. 근데 우리 동생한테까지 근데 그 김창욱 쌤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일화가 조금 있었어요. 그 중간중간에도 제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마트를 운영을 하셨는데 성인이 되고 이제 어머니 마트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첫 월급을 받는 날이 되던 때에 저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치. 뭐 학원도 다녀보고 싶고 이것저것.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또 세우고 있었거든요. 뭐 해보고 싶었어요? 제일 그때 먼저. 노래도 되게 해보고 싶었고요. 예, 뭐 그림도 배워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첫 월급날에 이제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고 왔는데 어머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왜요? 너는 어차피 늦었으니 네 동생이나 가르치자 해서. 야.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네. 거를 내 돈 주고 네. 내가 벌어서 했는데 네. 얼마나 서운했겠어. 저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네. 어떻게 지냈는지도 그치. 네. 네, 모르시잖아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약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제 앞에서 이제 이부 동생들 이제 뭐 유학도 보내고 뭐 걔네 유학비에 뭐 얼마를 쓰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할 때도 속으로 뭔가 그 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 얘기가 막상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도 들고 나도 딸인데.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할 때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지 이제 난소에 기형종이 생겨가지고 네. 네. 일단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 난소 기형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와주실 수 있냐 했는데 이제 서울 아버지께 뭐 얘기를 해봤더니 서울 아버지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거기에 가서 어머니가 저희 식구들을 마주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냐. 아빠 쪽 식구. 네, 저희 아빠 친가 쪽 식구를.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랑 사시는 그 네네. 새아빠. 아버지라는 분께서 그렇게 네네. 말씀하신 거죠, 어머니한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뭔가 그동안 엄마를 계속 그래 엄마도 아팠겠지 뭐 고통스러우니까 나한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했는데 이제는 저도 굳이나 나한테 그 얘기를 네. 이렇게 솔직하게 했어야 됐을까? 그치. 근데 제 입장에서는 기특하다. 너무 착하다. 사실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 30살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생겼는데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엄마의 20대를 내가 챙겨줘야 되나? 내가 그것까지? 그렇다고 상처받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싶지도 않고 막상 그래 미안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내자니 나 너무 속상하고 왜 내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 라는 느낌도 들고 이런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관계인지.
먼저 처음은 일단 그 시간을 너무 잘 진짜 힘들게 잘 왔다. 왜냐하면 보통은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가 받아주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분의 경우에는 엄마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에게 갔더니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이제 그 시간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을 잘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들이 좋아져야 되니까 먼저 첫 번째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시간과 거리를 좀 가져보면 좋겠다. 여기에서 더 지금 시간과 거리를 좁히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괜찮을지 몰라도 몸의 증상이 계속 나타날지도 몰라요. 제가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가서 최종적으로는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김 선생의 가장 큰 원인은 트라우마 같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트라우마. 스트레스는 요즘 거라면 트라우마는 예전에 엄청 받았던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그 어른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그거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한대요. 그러면 선생님 가장 약한 부위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지금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걸 또 받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로 터지든 어디 다른 데로 또 터질 거라고. 그럼 그땐 더 약해서 더 문제가 더 곤란해져. 그러니 지금은 거리를 조금 두면 좋겠다.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것이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좋은 사이로 가는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안 좋은 일을 계속 경험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죽냐 죽지 않아요. 이 학습된 무기력한 상태에서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안에서 살림을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살림을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정신에든 몸에든 관계에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제 생각엔 언젠 안 나타나냐. 너무 급하면 안 나타나. 사람이 너무 똥마렵잖아요. 배가 안 고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은 똥마려 보면은 밥 안 먹어요. 저녁 시간에 맞아요. 볼일 보는 애들은. 너무 급한 게 있으면 네. 자기가 그거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쁘게 살려고 그래. 더 그냥 빠듯하게 살려고 그래. 어? 여유가 불안한 사람 있어요? 행복이 낯설죠. 좀 무서운 편이에요. 행복이 무서워. 세상이 다 갑자기 끝난 것 같고 막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게 이제 와버리니까 내일이 종말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서서히 합시다. 서서히.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가 있어. 그럼 거기를 가요. 어디예요? 일터요. 일터? 일도 아유. 진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국내 유일하게 한국전력에서 저압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와, 되게 유일한 여성? 네네네. 저압 전기. 네네. 우리나라 보물이었구나. 저압 전기.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시간 빨리 가고. 네, 뭔가 보람차고 사회 일환이 되는 것 와, 같고. 덕업일치해. 너무 좋아요. 저희 어머님 마당에 전기 좀 깔아주세요. 어머님은 전기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그거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근데 더 웃긴 건 여러분, 차단 좀 피카츄 해주세요. 어머니는 자기 얘기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아까 오프닝 때도 저도 보고 모른 척 했는데 토크를 안 끊기고 계속 하시는 그런 깡패 스타일. 자, 그러면 거기 갈 때 우리 여성분이 숨 쉬는 거예요. 그때 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좋은 걸 자꾸 하잖아요. 그럼 알아요.
이게 좋다는 걸. 익숙해질 때까지.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게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하늘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많은 지진과 이 쓰나미를 경험한 거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몇 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딱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그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30 가까이가 된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에게 한마디 한번 해줍시다. 죄송합니다. 아로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서럽고 속상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라. 앞으로 네가 이겨가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거고 아픈 순간도 많을 거고 정말 억울하다 느껴지는 순간도 많을 텐데 근데 그거 다 이기고 나면 너한테 너무 행복한 날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야. 네가 아팠던 만큼 세상의 모든 걸 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네가 될 거고 이 세상을 보고 많은 걸 네 귀에 담고 그렇게 찬란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너의 생이 닿는 날까지 우리 함께 힘내보자. 웃자. 김창옥 선생님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다는 형제분들이거든요. 여기. 네. 닮았다. 자, 선생님께 직접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형이 이제 13년 차로 일하고 있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저는 10년 차로 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사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대화의 절반 이상은 좀 안 좋은 이야기다 보니까 특히 제가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초에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이라고 미혼모분께서 아이 시신을 제부도에 있는 산에다가 유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기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어머나. 본인이 임신한지 모르고 병원에 오셨던 분이 알고 보니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응급하게 태어난 경우에는 얘가 몇 주인지 산전에 뭐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하게 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좀 불안은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셨다는 것 자체로도 과연 이제 뭐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데려가서 잘 키우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런 기사를 접했고 한 3년 전쯤에 이제 제가 어떤 아이를 진료를 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신고한 거를 신분을 노출을 해버렸고 저는 이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제 가족의 안전을 위협을 받으니까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옆에 형님은? 저는 이제 남자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당직을 서고 있고 이제 분만장에서 이제 산모가 많이 아파하셔서 저는 이제 빨리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아저씨는 나가요 이러면서 저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어머. 또 이제 제가 전문의를 결국에 따고 나서 분만 전문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이제 임신과 출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자궁이 파열이 돼서 그때 이제 다행히도 정말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받아줘서 산모 아기가 건강하게 잘 분만을 했었는데 1분 1초가 정말 그 촉각을 다루는 사안인데 멀리 있는 병원밖에 자리가 없어서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근무하는 선배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 이미 다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있는 산부인과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임신이랑 출산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산부인과의 산과에 해당하는 항목이고요. 부인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암 이쪽에 부인암 환자분들을 이제 보는 쪽으로 지금 이제 일을 바꿔서 암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항상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도는 이제 말기암 환자에게 이제 호스피스 치료나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사망 선고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죽음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제 자신이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감정도 좀 메말라 가는 것 같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의사라는 게 사실 아픈 거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이런 일도 하는 거지만 죽음이란 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저도 제 자신도 그거를 계속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은 그 힘들지 않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가장 큽니다. 선생님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너무 아픈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진다.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해서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 방송 봐보세요. 제가 어떤 조크를 딱 할 때 선생님 두 분이 되게 해와 달처럼 웃으시거든요. 그게 되게 햇님 달님 같아요. 누가 햇님인지는 얼굴 크기를 보시면 알게 됐어요. 바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각하게 얘기하실 때 그 표정하고 햇님 달님처럼 웃으실 때 여기 에너지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저렇게 햇님 달님처럼 웃을 수 있는 어떤 그걸 삶에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웃게 하고 나한테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는 나만의 그것을. 저는 그게 솔직히 말하면 환자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사람을 살리려면 선생님이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살리게 하는 게 뭐지? 나를 이렇게 햇님처럼 에너지 나오게 하는 게 뭐지? 근데 어느 날 강연을 갔는데 가톨릭 재단이었어요. 원장님이 수녀님이시더라고요. 끝나고 키가 너무 작고
정말 몸이 호리호리하신데 수녀님 옷을 입으시고 저한테 오더니 강사님 오늘 강연 너무 좋았고 제가 식사 모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기도 시간 이런 말 잘 좀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되게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전율을 돋을 만큼의 무언가를 배웠어요. 병원이 꽤 크더라고요. 병원에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순간 전율로 느끼겠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의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거나 권력에 있는 누가 오거나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자기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시간이라. 사람들을 살리려면요, 선생님들만의 기도의 시간이 무조건 강추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기도냐면 그거 끝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은 먹으려고 할 때 좋아요? 먹고 나서 좋아요? 먹으려고 할 때. 먹으려고 할 때 좋죠. 네. 운동은 하려고 할 때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하고 나서가 좋지. 하려고 할 땐 그게 좋지 않죠. 하려고 할 때는 모든 핑계를 찾으려고 그래요. 아,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가? 뭐가 인간 몸에 좋은 거냐면요, 끝날 때 좋은 게 좋은 거래요. 필라테스 하러 갈 때는 가려고 할 때 좋지 않고 하려고 할 때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막 아파. 근데 끝나고 샤워하고 탁 이렇게 나오면 탁 이게 뭐가 근육도 풀려 있는 것 같고 꼬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딱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기도예요. 하고 나서 끝나고 좋은 거. 운동이든 산책이든 책을 읽는 거든.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자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면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나의 기도가 그거였구나. 난 그거를 할 때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힘도 좀 얻는구나. 어떠세요? 저는 술이 기도였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술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거를 잠깐 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20대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도빨이 있었는데 30대 넘어가니까 다음 날이 너무 힘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제 저도 살도 많이 쪘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제가 평소에 받고 있던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조금 잊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체로나 누군가를 살리는 게 직업이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더 자기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무언가가 들어와도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희 언니는 아빠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엄마를 위해 6살 어린 저를 보살피기 위해서 소녀 가장이 된 언니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선택지가 있었다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우리 언니. 쉬지 않고 일만 하던 언니는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본인을 위한 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언니가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언니를 향한 이 동생분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편지로 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도
맞으시죠? 두 분 다 우리 두 자매가 약간 네. 울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휴지도 좀 드릴까요? 네. 눈물 나서. 주시네요. 눈물 나서. 주시네요. 네. 휴지 있어요? 아, 또 뭐 인싸가 다 됐어요, 보면. 야, 진짜 다 챙겨주시고. 제가 동생분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그럼 이혼한 후에 그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웠나요? 일단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을 해서 집에 생활비를 대줬다는 기억은 하나도 없고 네. 엄마도 이제 가게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저도 집에 어릴 때 혼자였었고 이제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언니를 많이 봤던 기억이 사실 많이 없어요. 언니랑 몇 살 차이 나세요? 저 언니랑 6살, 7살 정도 차이 나요. 6살, 7살. 그러니까 저도 동생이랑 9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언니인데 내 애기 같은 느낌도 그치. 반씩 있어요. 맞아, 진짜로 맞아, 있어요. 맞아. 나이 차이가 나면. 어린 시절에 그럼 언니가 어떻게 보살펴줬는데 혹시 기억이 나요? 일단 어릴 때 들은 적은 없고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천천히. 네. 이제 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교과서를 사야 된다든지 뭐 네네. 교복을 사야 된다든지 할 때 언니가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금액을 저한테 대줬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들어. 네, 그리고 제가 또 대학교 등록할 때도 입학금을 언니가 또 마련을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착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최근에 언니랑 많이 친해졌는데 네. 이제 둘 다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제가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하면 언니는 항상 모르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항상 제가 먼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엄마 마음인데. 아직도 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딱 하나만 떠오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떡볶이. 떡볶이. 뭐 그러면은 언니는 뭐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우선 학교 다닐 때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상담할 때도 제가 항상 다녔고, 직접 선생님들 직접 만났어. 네, 어머, 제가 세상에. 항상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엄마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저도 어린 나이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부모의 보살핌을 그렇죠, 받아야 될 나이에 동생을 케어를 해야 됐으니까, 애가 애를 봤네요. 네, 그땐 그게 되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전화가 오세요. 네. 아빠 또 시작됐어. 아빠 또 쫓아왔어. 또 그러면 저는 친구들이 있든 학교 수업을 하든 엄마한테 달려가야 했던 입장이었거든요. 엄마도 지켜야 되고. 진짜 핸드폰 올리면 되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것보다 단순히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제 마음보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 그게 가장 우선이었어서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동생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집안이 그런 특수한 환경이었다고 모든 언니나 오빠나 형이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제 경험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착한 언니인 것 같아. 여러분 저 앉아 있을 때 그거 봐보세요. 저 7년 전에 디스크 수술했단 말이에요. 4번, 5번. 네. 휠체어 타고 강의하다가 전기 와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의자에 앉으면 편해요. 당연히 이렇게 팔걸이 하는 거에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니하고 똑같이. 내 편한 거보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앉았을 때 사람들이 더 재밌어 하거나 더 프로그램에 유익하겠다는 그거를 언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이 판이 좋아야 돼. 김창옥이 더 그냥 바닥에 앉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재밌게 그걸로 치고 그렇게 가야 돼. 내 허리가 무슨 문제야? 이건 다시 그냥 뭐 이렇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끝나고 또 운동하든 치료받든 해야지. 이 무의식적인 제 안에 제가 최종 결정권을 갖거든요. 저도 언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이제 엄마 아빠도 안 계신다면 그럼 난 이 동생하고 내 완전 가족인데 그러면 얘가 잘 되게 하고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언니는 무의식으로 계속 그걸 생각하고 언니의 의자에 안 앉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냐 할 때 떡볶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아마 저도 선생님도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게 있거든요. 나는 불편함에 오래 있어서 적응했어. 그러니 행복해질 것 같으면 불안해. 여유가 있어질 것 같으면 불안해. 차라리 조금 불편한 채로 있는 게 내 마음은 편해. 이런 게 이제 언니의 몸 안에 오래오래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래서 야, 언니는 괜찮아. 언니는 괜찮아. 너 생각해. 언니는 괜찮아.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너 사고 싶은 거 사. 사실 부모도 그런 사람 많이 없거든요, 요즘은. 나 안 하고 자식 다 주는 엄마들 많지 않아요. 근데 언니가 참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언니의 시간을 자기도 어린 나이부터 다 녹여서 동생에게 주었네요. 언니는 지금 결혼 안 하셨죠? 결혼을 안 하시고 좀 미루셨던 이유가 있나요?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있다 환경들을 보니까. 봐서 결혼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딱히 저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넌 그냥 혼자 살아라. 나중에 능력 되면 그냥 혼자 편하게 살아라. 이 소리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 말도 맞지만 그 말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은 남자들도 있어요. 필승도 불러주고. 맞아요. 결혼했습니다. 와이프분이 그 뭔 탁인가 뭔가를 계속 하는데도 그럼요. 막 그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데려다주고 운전하고 맞아. 자기 가정 막 해보려고 막 하고 그러는데도 영상 메시지 하라고 하는데도 타가 건강해라고 하고 건강해 그러는데도 저렇게 저 선한 미소를 갖고 와이프 옆에 있는 그런 남자가 있잖아요. 진짜. 이런 남자들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저희 아버지 바람핀 얘기를 조금 몇 번 했잖아요. 막 웃기게도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뭐 어머니랑 사이가 좋으시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술을 안 마시는 사람, 절대 뭐 여자를 밝히지 않는 사람, 오히려 반대로 꼭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지 해서 저는 지금 제 남편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웃기죠, 저희 남편 생각하면. 그렇죠? 예. 저희 아빠랑은 정말 반대예요. 엄마가 선택한 사람은 아빠였지만 맞아. 이 세상에는 정말 또 좋은 또 괜찮은 남자들도 그럼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로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치우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동생이 나이가 먹잖아요. 언니가 혼자 나이가 들어가는 게 여동생의 마음에 가슴에 얹어진 이 돌이 더 무거워져요. 맞아, 서로. 우리 언니
정말 날씬하고 예쁘고 남자들이 대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 집안 문제와 나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하고 언니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네. 그러면 그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의 무게감은 계속 여기가 진짜 심장에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또 보고 언니가 좋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해라 이런 바보 같은 유치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만 열면 어떠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마음을 연다고 바로 좋은 사람이 오냐.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지. 또 이 새끼도 이 생명도 만나보고 생명체를 다양한 생명체를. 다양한 생명도 만나보고 언니가 좋지. 되게 이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아, 좋죠.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이렇게 웃고 점점 그늘이 없어지고 네. 그러는 것이 나중에 동생 케어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엄마한테도 못 드렸는데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예쁜 옷 입고 좀 철없는 행동이라도 하시면서 본인을 위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살았으면 저의 슬픔이 조금 거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에 가면 엄마는 또 힘든 얘기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주도 가도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안 가면서 미안해 또. 안 가면서 또 죄책감이 또 들어. 난 엄마가 좀 밝게 웃고 이쁜 옷 입고 좀 웃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우리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아름은 나답다는 뜻이다. 그리고 언니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게 일이든 취향으로든 그거를 볼 때 비로소 동생에 대한 언니의 마지막 역할은 다 하는 거다. 지금까지도 우린 너무 잘 살아왔어. 우리 동생이 언니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죄송해요. 사랑하는 언니야. 이제 조금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고 언니가 바라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언니의 상처를 너무 늦게 알아줘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